글로벌 경기 부양책 추가 발표 기대감과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난 17일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7.43포인트, 0.8% 상승하면서 220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8.15포인트, 1% 넘게 오르면서 783.22에 종료가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1,128억 원, 기관은 361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1,07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4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919억 원, 기관은 6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들어서 하락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등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됐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증권 섹터가 3%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문 대통령의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발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키움증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밖에 은행 섹터, 건설 섹터, 음식료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강세를 나타냈고요. SK머티리얼즈가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 그리고 제넥신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시젠도 1%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0전 떨어진 1,205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더불어서 뉴욕 증시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 증시 하면은 나스닥의 강세가 좀 유독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다우지수라든지 S&P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나스닥은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이었죠. 예. 그동안 나스닥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분위기에서 다우 쪽으로 조금 매기가 쏠리는, 네. 나스닥은 오히려 밀리는 3대 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참 어려워 보이던 200일선 위로 겨우 올라섰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200일선하고 50일선의 위치를 한번 좀 봐주신다면 아직까지는 3대 지수 가운데 제일 부진한 게 다우다. 예. 아직까지도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6.54% 그런 구간이죠. 자, 여기서 피보나치 타임존은 지난 3월 23일 바닥 찍고 돌았을 때부터 한번 펼쳐보니까 뭔가 지난 6월 11일 FOMC가 있었고 다우가 1,800포인트 빠질 무렵에는 뭔가 그 재료도 재료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시장에 하나의 변곡 시그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나스닥은 훨씬 좋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미 17%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스닥에서는 뭐 50일선, 200일선이 다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네, 헐헐 가는 모습이죠. 예. 여기서 타임존을 제가 이렇게 한번 펼쳐봅니다. 지난 6월 10일 날 급락이 있었던 날. 네네. 그때부터 한번 타임존을 펼쳐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7월 13일이 나스닥에서는 모든 종목들, 그동안 잘 달리던 종목들의 급제동이 걸리는 날이었거든요. 네네. 묘하게 또 선이 겹치죠. 즉 그렇게 해서 지난 7월 13일부터 그 다음 점선이 이어지는 이 구간까지는 또 약간 시장 성격이 애매모호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다음 점선이 언제냐? 저 무렵이 결국 보니까 7월 말인데요. 예. 7월 28일, 29일 해서 화수 이틀에 걸쳐서 FOMC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8월 장세가 그냥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 재개냐 아니면 조금 기간 조정이건 가격 조정이건 조정이 깊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외로 FOMC가 또 작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 미국에서 요즘 신경 쓰는 그겁니다. 이달 말로 끝나는 추가 600불로 주는 주당, 그 신규 실업수당. 지금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지급되는 걸로 어떻게 타입이 된다면은 시장은 또 한 번 더 불이 붙겠죠. 그러나 예. 현재로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예. 또 하나 재밌는 거 S&P 500 같은 경우는 다음 차트 보시면은 제가 좀 길게 펼쳤죠. 여기서 51선과 200일선의 흐름 가운데 화살표 모양을 보시면은 위에서 누르는 거는 51선이 200일선을 하향하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 네.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은 골든 크로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월가에서도 좋아했던 것이 S&P 500에서 골든 크로스 신호가 나왔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뭐 이런 시황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이제 이번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죠. S&P 500 보세요.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0.19%, 6포인트입니다. 예. 희한하게도 지난주에 작년 말 지수보다도 조금만 올라간다 싶으면 두드려 맞고 올라간다 싶으면 두드려 맞고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자, 그리고 보시는 김에 테슬라가 중요합니다. 테슬라요? 7월 13일 날 이렇게 확 맞았죠. 네. 그래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되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흑자로 나오면은 아닌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나스닥 종목이 아닌 S&P 500 편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뭐 뮤추얼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또 테슬라는 가겠는데 예. 사실상 이 1,000불 넘고부터 뭐 거의 1,800불 근처까지 80% 가까운 급등을 갖다가 뭐 한 2주도 안 걸려서 만들어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것 갖다가 미리 반영한 상황인데 의외로 이번 수요일 날 2분기 실적 중요해졌습니다. 아마존도 다음 보시면은 살짝 윗꼬리가 달려요. 월간 차트. 예.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상승 동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좀 거죠. 그렇다는 거죠. 예. 이제 피로감이죠. 그동안 예. 너무 많이 올랐다는 데한 넷플릭스가 또 지난주 주목을 끌었습니다. 조금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하는 차원에서 넷플릭스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 조금 밀렸고 월간으로 보면 아마존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음 차트 넘겨주시면은 월간도 자 이런 식의 이제 긴 윗꼬리가 달린다. 가파른 기울기 끝에 이런 부분. 자 JP 모간 뭐 골드만삭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거나 하나 네, JP 모간 넘겨주시죠. 예. 네. 그 이후 흐름이 조금 이렇게 둔화됩니다. 결국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의 CEO죠.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예. Nobody knows what comes next.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나 불확실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 옆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옆에 있는 내용 재밌죠? 예.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우리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아래쪽에 그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리스크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이고 예.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측정 가능할 수 없는 측정이 불가능한 리스크다. 약간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 말장난 같기는 합니다만 예. 이만큼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참 싫다는 거죠. 그렇죠. 측정이 안 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예. 나올지 모르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뉴욕 증시가 그동안 진짜 급하게 달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지고 또 차익 실현 세력들도 좀 나오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약간 네. 이제 고비에 이르는 셈이죠. 이걸 갖다가 짧은 조정 내지는 옆으로 약간만 기다가 다시 가느냐 예. 아니면은 적어도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한 지수의 한 3분의 1 정도라도 좀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가격 조정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전문가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난주 코스피가 5달 만에 2,2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추가 실업 수당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재개가 더디게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또 실적 발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IBM,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테슬라의 실적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데이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SK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보아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저희 분석으로는 성장주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고 채권 관련된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사실 지난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투자 심리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관심 가지고 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었는데 네. 다시 한번 이 개인 투자자 관련돼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가 문 대통령께서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보다는 증시로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 훨씬 더 현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이미 메시지로 전달됐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정부 정책에 맞춘 투자 전략, 즉 뉴딜이라든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종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성장주의 매력도 여전히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뉴딜 정책에 힘입어서 향후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의 매력도가 저희가 돌려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2209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6%가량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88.2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지금 혼조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합 또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오늘 3% 넘는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4만 원 기록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0.3%가량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밖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서는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많이 올랐었죠. 자, 오늘 현대차 1%대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밖에 기아차 보시게 되면은 기아차도 오늘 1%가량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테슬라가 주요 실적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관련주 흐름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LG화학, 삼성, SDI 오늘 지금 예상 체결가는 일단은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금융주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나금융지주 소폭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KB금융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는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지금 5거래일 만에 상승을 아니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올랐었고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0.8%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젠과 알테오젠 지금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좀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증시 최근에 보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약간의 좀 변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중국 증시가 막 좋았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 마오타이 종목 주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후에 폭락을 했어요. 예.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정책 당국, 뭐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가는 시장.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말보다도 소죠. 예. 소도 이제 곱비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멈춰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곱비를 양손을 다 이렇게 당겨야만이 이제 서겠죠. 조금 이제 방향을 틀고 싶으면 왼쪽으로 틀고 싶으면 왼쪽으로 곱비를 조금 더 당기고 이런 식인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네. 곱비질이 만만치 않은데 묘했죠. 7월 월요일 날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난주 저 7월 2일 날 뭐 그렇게 관영 매체가 나오고 7월 6일 날은 또 정권보 사설 이랬다가 네. 그걸 갖다 그 주간 금요일 날 가서 또 이렇게 약간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일단 상하이 지수 한번 보십시오. 예. 상하이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목하실 거는 이 21선인데요. 이 정도면 여기 보시죠. 3천 넘어가지고 훌쩍 뛰었던 이 부분의 한 절반은 뭐 토해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최근 한 2, 3주 가까운 요 기간 동안에 후루룩 뛰어 올랐던 그런 상황에서 뭐 우상향하고 있는 21선 이게 그런대로 오늘 이제 중국이 계속 밀리느냐 그 가능성보다는 뭐 중국이 또 여기서 더 밀리는 걸 또 중국 당국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마오타이주 그 귀주 모태주 예. 이런 식의 지난 목요일 날 많이 빠졌습니다. 뭐 시총이 하루 만에 30조가 증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맞습니다. 그 네. 기사 한번 보실까요? 그 기사가 이래요. 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SNS 계정 학습 소조 뭐 여기 중국의 소조 이런 표현 많죠. 예. 마오타이 그룹이 부패에 연루된 기업이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맛이 변한 마오타이, 누가 마오타이를 사는가 이런 제목의 글에서 이 그룹 자체가 부정부패, 뇌물 통해서 쭉 성장했다. 그리고 전 회장을 비롯해서 뭐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 회사임 13명이 부패인 조사받았다. 이랬는데 재밌는 거는 그랬더니만 심천에 그 상장돼 있는 그 오량액 같은 거 지난번에 한번 같이 보셨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뭐 주주주 보다 보니까 뭐 그나마 제가 아는 술이 여기 수정방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죄다 얘들도 덩달아 예. 하한가 10%를 두드려 맞아가지고 마오타이만 30조 우리 돈으로 예. 그리고 나머지 애들 30조에서 그날 하루에 60조 원에 해당하는 시가총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오타이에서 중국 공산당에 상납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오타이를 사는 사람은 마시지를 못하고 마시는 사람은 사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부패와 관련된 술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죠. 예. 예. 뭐 마오타이 때는데 다른 그러니 뭐 어쨌거나 저 시장 중국 시장의 속성이 재밌죠. 재밌는 거는 그날 또 중국 GDP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지난 예. 목요일 날. 전년비 3.2% 성장이라네요. 사실 좋았어요. 근데 정민앵커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면 4, 5, 6입니다. 예. 지난 4, 5, 6이 작년 4월, 5월, 6월보다도 중국 경제가 더 이렇게 3.2%나 성장할 만큼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그게 사실 잘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사태가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돈의 힘으로 올라왔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분기 1분기보다 예. 1분기보다 2분기에 성장했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1, 2, 3월 달에 한참 그거 했다가 뭐 4, 5, 6월은 좀 다시 뭘 경제 활동도 다시 공장도 돌리자 했으니까 예, 예. 말이 됐는데 이게 전년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예, 예. 물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자동차 판매량이 확 늘었다. 중국 인민들이 자동차를 갖다 네. 샀다기보다도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차원에서
확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인프라 할 때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땡겼던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파이낸셜 타임스 제목 보시면은 3.2% 올랐는데 이 본토 증시는 5%나 빠졌다. 예. 2월 이후 뭐 참 재밌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날 또 나왔던 지표 가운데 이 와중에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고작 5.7%에 불과합니다. 하답니다. 합니다가 아니고 이게 하답니다. 공식적인 통계 자료라고 해도 이미 신뢰에 있어서는 예. 상당히 그거는 뭐 중국 지표에 중국 통계치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예. 뭐 논란은 오래됐죠.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드릴 말씀은 그거죠. 어차피 똑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 그 추이를 보자는 것이죠. 그 추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네네. 어쨌거나 성장률도 이제 더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온다. 실업률도 치솟기보다는 낮아진다 하는 그 추이를 봐주는 차원에서 좋다 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중국 증시도 여기서 아마 더 빠지면은 또 그렇게 뭐 일단 마오타이 한번 슬쩍 건드려서 개인들 이렇게 너무 달궈지는 걸 좀 막고자 했던 또 중국 당국의 또 선무 활동이 나오겠죠. 뭐 그런 시기니까 글쎄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지난주 나스닥이나 뭐 중국 증시가 훅 밀리는 걸 보고 이걸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다만 그냥 그동안 급하게 왔던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숨고르기 내지 조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또한 뭐 조금 위험스러운 진단일 수 있죠. 그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조심스럽게 비관적으로 봤던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시장 흐름이 강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젖어드는 거예요. 아. 시장 전반적으로 같이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는 예, 예. 시장 보는 관점이 그런 상황이라서 저뿐 아니라 월가시도 너무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식의 뷰가 너무 또 뭐 득세한다면은 그때가 진짜 조심할 때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낙관과 비관이 팽팽하게 비율을 이루는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지금 지금 그렇다고 유동성 환경이나 금리 환경 이런 게 확 나빠진 건 아니니까요. 예. 조금 하나 더 추가로 추적하실 뉴스는 유럽 EU 정상들 그 쟁쟁한 EU 정상들이 전부 마스크 끼고 앉아갖고 예. 소송거리고 있는 거 보면 재밌죠. 예. 예. 그 7,500억 유로에 달하는 그 중에 뭐 한 5천억 유로를 4천억 네네. 유로 정도를 갖다 그냥 주자 이태리 같은 애들 이게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틀 일정이 사흘 일정으로까지 갔는데 근데 그 부분도 한번 조금 추이를 한번 보시죠. 그게 만약에 그럭저럭 말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예. 또 그걸로 한번 불쏘시개 삼아서 또 시장 한번 또 갈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불발로 끝났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유럽 당장의 합의 못 끄집어내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유럽이에요. 또 예. 시간 끌면서 또 뭐라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코로나 그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7천 명을 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클 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참 그거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계속해서 뉴욕타임스의 이 업데이트해서 이제 자료를 봅니다만 예. 그나마 확진자 증가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예.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갖고 뭐 자랑을 삼았죠. 치명률이 낮아서 미국이. 그러고 조사하는 그 제일 많이 조사하는데 아마 전 세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 좀 표현이 묘해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많다라는 거죠. 조사 대상자가 많아서 예. 그렇게 잘 조사하는 미국이라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조금 트럼프 대통령 좀 그럼 뭐랄까. 잠시 후에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자, 오늘 국내 네.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7월 20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22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난주 한 주를 놓고 보게 되면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또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 주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증권사들은 이번 주에는 상승 동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7만 명대에 진입했다라는 점도
점도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 실적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달 말로 종료되는 미국에서의 재정 정책 확대 연장 여부에 대한 합의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서는 두 메이저 수급 주체가 또 어떠한 매매 포지션을 취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수급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입니다. 지금 0.38%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209포인트를 웃돌면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장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6% 올라가면서 2209선, 코스닥은 786.19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혼조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름세입니다. 0.3%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이네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주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2% 상승.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종목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17%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흐름 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1.8% 상승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4% 오르면서 135,900원입니다. HLB는 하락세네요. 시즌 올라가고요. 알테오젠 0.2%가량 소폭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또 개인은 21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섹터에서는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역시 코스닥에서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6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기관은 보시다시피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론 환율은 50전 내린 1,205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큰 변동성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전일비 50전 네. 밀리고 지금 오늘도 개장 초 NDFC보다 또 약간 높게 전일 대비 또 50전 이런 상황에서 어떤 환율에 대한 전망이나 희망이 좀 무색하죠. 조금 이렇게 달러 인덱스하고는 좀 무관하게 그리고 위안도 사실 7위안 아래로 살짝은 내려섰습니다만 네. 위안도 지금 못 움직이고 해서 환율이 지금 딱히 움직일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로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EU 정상회담 불발 내지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개선된 소식에 따라서 유로가 더 갈란지 어쨌거나 그 유럽 안정기금 그 소식 이후로 5월 중순 이후로 유로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이번 주는 이래저래 좀 소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예. 쉬어가는.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예. 아마 진짜 월가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진짜 큰 손들은 벌써 휴가 가지 않았나 싶네요. 이미 휴가 떠났나요?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 시기입니다. 지금쯤이면 예. 지금부터 해서 한 8월 한 중순까지는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좀 늘어지는 장세죠. 그동안 좀 급하게 오기도 왔고 하니까. 예. 예. 사실 그래서 결국 쳐다볼 수 있는 게 이번 주 사안도 아닙니다만 혹시나 FMC에서 뭐라도 나올라나 아니면 걔가 또 시장에 또 그걸 할까. 그래서 지금 옐렌하고 버냉키가 공동으로까지 기고해가면서 예. 그렇게 합니다.
아. 이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타락시킨 두 장본인이 네. 요즘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 그거 하라고 600불씩 주는 거 그거 계속 주라고. 연장하라고요. 예. 그 양반들 그런 소리나 하려고 공부 그렇게 했는지 좀 그거 한데 벌써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널름널름 받아먹던 거 끊기면은 투정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줘. 안 하면 나 그냥 뭐 자해할 거야 이런 분위기. 이게 그 미국에서는 또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됐잖아요, 미시건대. 그러니까요. 이게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다시 좀 전월 대비로는 안 좋게 나왔고 예상치보다도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 경제는 그 소비로 이루어지는 게 주축인데 이게 특별 실업수당 이게 끊겨버리게 되면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될 소비 수밖에 심리 없잖아요. 자체가 위축되겠죠. 예. 일단 지수 자체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측이 79였는데 73.2로 나왔어요. 조금 안 좋게 나왔고 예. 이제 그 세부 지수 가운데 향후 6개월 뒤를 전망하는 미래 기지 지수라는 것이 지난 6월만 하더라도 72.3 정도였는데 66.2로 많이 떨어진 셈이고 현재 상황 평가 지수도 87.1에서 84.2.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이 끊겼습니다만 네. 이 부분 사망자 수가 좀 적은 건 예.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그래서 약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치명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치사율은 낮아.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력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예. 이건 뉴욕타임스에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주들입니다. 그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네. 보니까 뭐 얼핏니까 플로리다, 뭐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네바다, 텍사스 이런 식이에요. 그래프 추이만 보시죠. 뭐 이런 주가 많습니다. 미시시피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한 뭐 거의 50개 주 가운데 30개 넘게 확진자가 아직도 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소비자 심리 지수에 조금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금리 올리는 일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하고요. 예, 예. 이제 금리 올렸다가는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 다들 그러게요.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돈을 풀어제껴도 인플레가 없는 데에서 조금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나지 않고 그럭저럭 묻어져 갈 수 있네. 그리고 우선 편안해한 차원에서 돈 찍어내고 돈 풀어내고 하는 이거에서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도 국민들까지도 이제 여기에 젖어들면서 그래 이렇게 가자. 뭐 여기에 대한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버냉킨이 옐런이 비롯한 100몇십 명의 경제학자들이 석학들이 연명으로 해서 쭉 올리는 게 뭡니까? 이 짓거리 계속해라. 그냥 공짜 돈 풀어주는 거, 네. 막 뿌려주는 거. 그러니까 통화정책, 재정정책. 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거 계속해라. 이거 안 네. 하면 큰일 난다. 이러고 있는 세상을 지금 지나고 있으니 주식이 빠지게 하겠습니까? 오르지는 못해도 지금 이제 개장초보다 이렇게 조금 지수가 나는데 네. 그리고 외국인이 하루반짝 사는 게 아니고 예. 의미 있게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져야 되는 예, 거죠. 그래야 예.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큰 재미 없는 한 주간을 아. 그냥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국에서 그 LPR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예. 사실 중국에서 쓰는 통화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대출 우대금리를 뭐 지난번에 동결을 했으니까 예. 시장에서는 동결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게 또 시장 예상을 깨고 예.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건 또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인하를 하면은 시장으로서는 이 증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상승 재료죠. 예. 근데 지금 중국 당국이 해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추가로 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예, 예. 마오따이 너가 그래 살지 마 이러면서 아, 했던 좀 게 지난주 쉬어가라는, 좀 쉬어가라는 예. 사인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네요. 중국이 원하는 거는 최근에 2주처럼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가면 우리도 감당 안 되고 나중에 부러질 때 책임 그러니까 못 져. 천천히 가라는 신호. 천천히 가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은 좀 보합권인데 제가 사실 원래는 소장님 나올 때는 이제 좀 거시적인 얘기만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수처리 관련주라든지 풍력 관련주 이게 사실 뭐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유충이 발견이 되면서 수처리 관련주가 지난주 후반에도 좀 테마주 성격으로 많이 올랐고 아니면 또 2차 전지는 한국형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네. 이런 쪽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SNS 뭐 유튜브가 됐건 뭘 됐든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돌아가는 그 테마주 일일이 쫓아가기가 힘들고요. 예. 뉴딜과 관련해서는 제가 느끼면 그렇습니다. 그 약 팔아먹기 참 좋은 죄송합니다. 네. 좀 뭔가 예. 스토리를 만드는 예. 얘기에 참 좋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튜브에 그렇게 뭐 활발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 애지간하면 그걸 갖고 뭔가를 갖다가 이끌어낼 만한 게 이 바닥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예, 예. 뭐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 예. 현대모비스 또 좋아요. 이게 예전에 그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로 볼 게 아니라 이제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모빌리티로서 신성장 동력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분석들이 많아서요. 예. 그 지금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난주 마감 이후의 차트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카카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급하게 왔죠. 네. 그리고 지난주는 음봉이 나오면서 그 전주 짱대 양봉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이런 거는 이제 차트행위들 사이에서는 하는 말이 이거는 이제 떨어지는 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차트입니다. 아, 이제 조정이 예. 나타난다. 예. 뭐 카카오 뭐가 나빠졌어가 아니고 그동안 저렇게 올라왔던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좀 터는 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털고 나서 또 카카오 사겠습니까? 방금 팔았던 카카오를. 아, 이제 이런 데 가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유럽에서 차도 좀 잘 팔렸다 그러지. 예, 뭐 수소차, 전기차 스토리는 나오죠. 예. 예. 그러니 지금 미국에서도 나스닥에서 좀 챙겨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예. 러셀 기웃거리는 예, 거예요. 예.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업종 순환매처럼 지수 내 순환매. 그동안에 뭐 은택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좀 쉬어갈 확진자가 더 늘었으면 예. 은택주는 더 가야죠. 네네. 근데 그놈의 뭐 아마존이 넷플릭스니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하고. 그 털고 나왔으면 찾는 거죠, 이제. 그동안 덜 올랐던 게 뭐지? 뭐 차가 시원찮네, 결함이 어쩌네 해도 잘 팔리니까 예. 일단 뭐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붙어보자. 얘도 한때 25만 원 외치던 선수인데 싶으니까 우샤우샤 붙는 그런 흐름이죠. 네. 그러니까 업종 종목 순환매 차원이다.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는 많은 증권사들이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좀 쉬어가는 흐름, 뭐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는 국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분의 분석이 그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분 가운데 자기가 무슨 종목을 들고 계시냐에 따라서 체감 지수는 많이 달라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막 날라갔던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 뭐 센트럴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코스피가 한 4천 정도 오는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시장 흐름과 무관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 반면에 아직까지도 빌빌거리고 있는 종목들 붙들고 있는 계신 분들은 뭔 놈이 2,200이냐 내 느낌엔 1,000인데 하는 분도 계실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지수 흐름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황 분석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철저한 종목 장세, 뭐 업종별 장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를 보는 분들은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중요한 그게 되겠습니다만 이 안에서 많이 올랐던 놈 좀 털어내고 예. 그동안 덜 올라갔던 종목 찾아가지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적절한 스토리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나마 여기서 안 밀리면 다행입니다. 아, 조금 밀렸다 가는 게 사실은 맞는데 예. 안 밀리는 게 다행이에요. 보시죠 뭐 코스닥만 하더라도 보세요. 버둥버둥 하는 게 보입니다. 버둥버둥 하는 게 보이고 와,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예. 정민행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곤란한데 매일 아침 보시는 분이 아니 제가 왜 그 느낌을 몰랐냐면 이게 네. 슬금슬금 오르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가랑비 어쩌듯이 이거 예, 이렇게 그렇게 올랐어요. 오른 것 같아서 17% 올랐어요. 예, 예. 금년 들어서. 그러니까요. 금년 들어서 17%. 3월 달에 그 꼬로박은 이후에도 아, 빠르게 이렇게 올랐네요. 참 많이 올라왔죠. 예. 코스피도 어쨌거나 이제
작년 말보다는 올라온 상황입니다만 코스피나 S&P 500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느낌이 이 와중에 작년보다도 더 올라가자는 거는 조금 거시기하다 하는 그런 지수의 흐름이에요. 예. 돌아가는 꼴이 예.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묶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게 뻔한데 다만 이렇게 온 것은 결국 돈의 힘이었죠. 네. 예. 그리고 이 돈은 아직도 많고 돈이 갈 데선 없다는 것은 여전하고 근데 많이는 올라왔고 여기서 털고 나서 더 한 번 버블 같은 장이 올까 봐 싶어서 못 털겠고 그런데 더 들어갈 줄 선수는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는 않고 결론은 조금 버티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추이를 보셔야지. 여기서 털었다가 훅 가버리면 얼마나 속이 따가워요. 그래서 일부만 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만 참 현금 저 같은 확보하고. 사람들이 이럴 때 늘 주는 말이 그래도 현금 비중 조금만 갖고 가셔야죠. 이런 얘기를 애매하게 하는 거죠.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타이밍만 보다가 약간 놓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벌써 그런 분들은 벌써 한 2달 기다렸겠죠. 예. 조정만 좀 와라, 조금만 밀려라, 그럼 들어가겠다 하다가 안 밀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제일 그거 한 거는 한 달도 참고 2달도 참았던 분들이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못 참 참고 들어. 애매한 레벨과 애매한 타이밍에 그냥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서 지르고 마는 거. 예. 이거는 별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뭔가 기술적인 시그널이 나오건 아니면 분명한 뭔가 뉴스 차원에서의 재료가 나오건 그랬을 때 움직이셔야죠. 혹시 지금, 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뭔가 다시 좀 손을 보라는 식의 시그널을 줬잖아요. 예. 그럼 그와 관련된 어떤 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시장이 또 올라갈 수도 뭐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런 상황인데 뭐 세종시 이제 공무원들이 바빠졌죠. 뭐 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예. 세종시 쪽인가 구세청 쪽인가 뭐 국회 쪽인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또 바빠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는 좀 답보 상태고. 답보 상태. 예. 어떻게 오르기도 벅차고 예. 내리기는 아쉽고 적극적인 딱히 내려야 매매도 돼 쉽지 쉽고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냥 뭐 코스피 1000몇 개, 코스닥 1000몇 개 중에 그냥 줍할 종목만 이렇게 찾아보시죠. 예. 못 올라갔던 거, 덜 오른 예. 거, 그동안 소외당했던 거. 예. 그런데 이거 잘하면 뭔가 얘기거리는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걸 예. 찾는 시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지난 금요일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힘을 내주고 있는 현대차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도 올라가죠. 지금 5% 강세입니다. 12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강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역시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좀 쉬어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입니다. 자, 외국인은 또 SK케미칼, 하이트진로 그리고 기아차, LG전자도 순매수했습니다. SK케미칼 흐름 좋습니다. 오늘 2% 상승으로 167,500원이고요. 하이트진로 2% 약세입니다. 기아차 오늘도 3% 강세죠. LG전자 내려가고 있고요. 현대차 우선주까지도 오늘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2% 강세고요. 현대차는 역시 외국인 기관 동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0.7% 올라가고요. 기아차까지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LG전자, 미래에셋대우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상승이죠. LG전자, 미래에셋대우 오늘장에서는 일부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1%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 0.2%가량 상승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금 딱 보합입니다. 2200선을 중심으로 지금 보합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약보합권으로 782.79포인트입니다. 오늘 7월 20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